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요즘 같은 세상이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정말로 지옥 같지요. 집 있는 사람은 지금 입이 쩍쩍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돈 버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아파트 값이 사상 유례로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블이 넘었어요. 따블이. 자, 그렇지만 금융투자에서 1년의 따블은요. 자, 이 집값 몇 년 만에 지금 따블로 오른 거거든요. 몇 년 만에 따블로 올랐는데 이 금융시장에서 100%는 이건 눈 감고도 번다. 자, 돈 벌고 싶으신 분은 이 왼쪽의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부동산 이 돈 버는 데는 제가 이제의 무진장 밝은 사람입니다. 제가 살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아주 몹쓸 짓을 평생 발바닥이 손바닥이 되도록 이렇게 평생 비비고 살아도 못 씻지 못할 죄를 제가 짓고 산 사람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가정을 잘 유지하고 잘 지켜주고 있는 저희 집사람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서도 그냥 그럭저럭 그냥 집안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돈이에요. 돈 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도 못 버는 놈이 앉아가지고 씨발 다니면서 엄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어느 여자가 견디겠습니까? 자, 오늘은 돈 버는 이야기, 돈이 권력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은 어떻게 굴러가는가? 자, 제가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지만, 제가 20대입니다. 20대. 그때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가 포장마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아파트 100만원, 저녁 때 포장마차하고, 낮에는 이제 저 십정동 도축장에 가가지고, 돼지 뼈를 만지고 피를 만지면서 번 돈으로 100만원이라는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3개월 만에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 인천 시내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32평짜리 전용 면적 25.85평인가 그렇죠? 지금은 약간 좀 가물가물하네요. 25.75평인가? 국민주택이었죠, 그때 당시에. 왜 국민주택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분양 면적이 32평이고 전용 면적이 25평인 게 왜 국민주택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했는가? 그 이유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가족에 최소한 4명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들은 7명, 8명씩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났어요. 이번에는 아들이겠지. 이러고서 줄줄이 사탕으로 낳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아들이 없는 집은 보통 7명, 8명, 많은 집은 연필 한 타스, 연필 한 타스면 12명이니까 그건 너무하고, 아무튼 그렇게 7명, 8명씩 이렇게 낳다가 보면 동네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왕이면 몇 명 더 낳아. 그래가지고 축구팀 만들어. 축구팀이, 축구하려고 그러면은 11명인가요? 그래. 뭐 그런 이야기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요, 이번에 사상 최고로 따블이 다 올랐어요. 전국이 거의 다. 심한 경우에는 한 배 반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1, 2년 사이에 오른 겁니다. 이거 100%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오른 거지만 이 금융시장에서 오른 수익금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다. 돈 벌고 싶으신 분은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시고요. 돈 버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돈 버는 방송.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갖고 싶은 돈, 머니가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왁스가 그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한참 인기 순위 차트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은
돈이 사람을 울린다. 돈이. 그놈의 돈이 왼수다. 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이건 뭐 하늘의 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난데, 제가 젊었을 때 20대에 이 부동산 투자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의 30대 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 벤츠를 7천만 원 두고 현찰 주고, 그때는 뭐 리스 이런 할부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인천 시내에 벤츠가 몇 대 없었을 때 제가 30대가 되기 전에 벤츠 E클래스 320을 끌고 다녔던 놈입니다. 그만큼 돈 버는 데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 후반에 아파트 분양 소장을 한 적이 있어요.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 소장을 하자. 그렇게 해서 분양 소장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프리미엄이 뭐 600만원, 800만원, 좀 비싼 데는 막 2천만원씩 갔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자, 제가 군대 제대해서 포장마차 할 때 일입니다. 그래서 자,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아파트 투자를 합니다. 100만원 포장마차 해가지고 번 돈으로 100만원씩 모아서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당첨을 받아가지고 프리미엄을 800만원을 받고 제가 팔았는데요. 그때는 그게 불법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파트 전매가 공식으로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죄가 아니다. 국가에서 그냥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불법이고, 아파트 경기가 분양이 안 돼가지고 아파트가 똥값이 되면 아파트 전매하십시오. 이거 합법입니다. 이게 개나라 조지나 법이지. 대한민국 법이 위에다가 걸면 코에다가 걸면 코고, 귀에다가 걸면 귀걸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조지나 법이에요. 가만 있어봐. 방송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국가 정책을 끌고 가는 놈한테 또 찍히면 이거 유튜브 또 폭파됩니다. 겨우 살렸는데 또 두 번째 폭파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수급이 좀 완급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됐든 지금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아무튼 부동산에는 제가 20대 후반에 그리고 30대 그리고 40대를 거쳐가면서 100억이라는 재산을 제가 벌어본 놈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다. 지금 뉴스 검색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미 세종시에는 40%, 오죽했으면은 부동산 사장들이 하룻밤에 잠만 자고 일어나면 1,000만원씩 빠진다. 이래가지고 하루에 1,000만원씩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세종시에서 흘러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이제 서울 아파트도 이제 주춤주춤하고 일부 강남 지역에서는 20%까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 집주인 버팅기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여전, 일주일 새 0.1% 올랐다. 이건 또 뭔 소리야? 15시간 전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꺾였다. 집값 안정은 글쎄. 이거 도대체 이렇다는 거야? 저렇다는 거야? 뉴스 검색할 때마다 내용이 다 틀려요. 자, 아파트 매매 주로도 투기는 성행한다. 10건 중 3건은 외지인이 매수했다. 아파트값 안정되나 상승 기대도 여전하다. 자, 대출 규제 매수 심리가 위축돼서 수도권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자,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아파트 값은 잠시 주춤하지만 또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올 12월 달 되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잖아요. 그 돈이 5천조라고 그랬나요? 세계 전쟁 이후로 최고의 그 돈을 푸니까, 자, 지금은 잠시 주춤주춤 하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년에 지금 잠시 상승 추세가 꺾이는 듯 하다가 내년에 피크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게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황금성, 그러니까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을 때 제때 못 팔면 이거 급락이 오거든요. 이제 아파트 값이 대폭락이 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장도 대공황으로 인해서 급락하는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자, 가까운 얘기로 뭐 저희 집사람하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집사람 이제 언니 동생 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산지 지금 3개월이 넘었는데 갖고 있는 아파트를 이제 팔았어요. 팔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가 한 달 반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올랐다고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야, 조심해야 되는데 최고점에 샀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칼에 비수가 돼서 내 허리와 등을 찍을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되는데 가장 비쌀 때 이건 좀 아니다. 이게 뭐 주식처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마지막 피크가 분명히 한 번은 더 옵니다. 마지막 피크가. 그때에 여러분들 시세보다 싸게 내놔서 빨리 파십시오. 갖고 있는 분은. 그리고 사는 사람은 여기서 너무 조바심 내시면 안 돼요. 월세가 지금 무진장 올랐거든요. 보증금 무진장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로 힘드는데, 자, 그런데 왜 뉴스가 어느 날은 올랐다고 그러고 나오고 어느 날은 떨어졌다고 나오고 또 어떤 유튜버는 웬병 C8 그 새끼는 아유, 죄송합니다.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웬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앉아가지고 5년 6년째 매일 아파트 급락한데, 야, 낯짝도 두꺼워. 나 같으면 그렇게 했다가 못 맞추면 그 유튜브 방송 더 이상 못해. 근데 그놈의 인간은 앉아가지고 1년 내내, 내가 기억하기에 벌써 6년 내내 날마다 아파트가 폭락한데, 경제 대폭락한데, 이런 웬 C8. 아이고, 난 그런 썩은 인간들,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다 정치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거기서 녹을 먹고 사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앉아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똥인지 된장인지를 못 가린다는 거예요. 그런 썩은 인간들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들 들어가서 봐. 아파트 값이, 아파트를 못 산 사람 입장에서는 아파트 값 떨어진다 그 방송을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위안을 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 거의 시기는 다가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 이야기 들으시고 부동산의 20대, 30대, 40대의 규제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돈 버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이 금융시장에서도, 이 어려운 금융파생상품에서도 6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와 경제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학과가 따로 있고 경제학과가 따로 있지만 우리 때는 정치, 경제가 한 학과였어요. 그래서 정치를 모르면 경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모르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수익률로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현장에서 20대 후반에 제가 아파트 분양 소장을 했던 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왜 아파트 분양 소장을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에 그 아파트 분양권을 통째로 산다는 거는요, 그 분양권을 총책임자가 돼서 20대 후반에 아파트 분양권을 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면 그 회사가 망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20대 후반에 그 어린 놈을 분양소장으로 앉힌 그 건설사 사장,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그 분양 아파트 소장을 제가 그때 당시에는요, 세상이 지금처럼 좀 어리숙했어요. 그리고 좀 지저분했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워낙 없이 살아서, 야, 저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1,500만 원, 2천만 원씩 하는데 내가 아파트 분양 소장하면 아파트 한 2, 30채는 내가 인마이 슈킹 해가지고 뒷돈으로 팔아먹어도 앉아가도 떼돈 벌겠다 싶어서 그 발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20대 중반에 그런 생각을 했으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따로 다닌 지가 3년이 넘어서 3년이 되던 해에 제가 아파트 분양권을 따가지고 20대 후반에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제가 분양 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 그러니 그 패기와 오기가 끈기가 얼마나 집요하고 대단했습니까? 20대 후반에. 그죠? 여러분들. 이건 뭐 내가 잘났다는 얘기야. 근데 결국은 아파트 한 채도 못 빼먹었어요. 아파트 분양은 100% 완판을 했는데 아파트 한 채를 못 빼먹었습니다, 내가. 뒷박당했어요. 뒤통수에 당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못 빼먹었습니다. 웬병. 아유. 자, 아무튼 그렇게 세상 이제의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엄한 데 가서 엄한 뉴스 보고 엄한 방송 보면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는 지금 매수 심리가 꺾여 있지만 아직은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죽지는 않았다. 단지 지금 매수 심리가 꺾여는 있지만요. 꺾여는 있지만 거래량이 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지 않는 호가창만 소수의 매체가 뭐 신고가 갱신하고 이게 대세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 아파트를 지금 뭐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매수, 야 이거 더 올라가니까 이제 지금 주춤주춤하지만 내년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꺾이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자, 높을 때 그때 엉겹결에 앉아가지고 주식 뭐 내동매매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했다가는 인생 패가망신합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파트가 언제 본격적으로 터지는가? 언제 본격적으로 급락하는가? 이 신문 뉴스를 보지 마시고요. 뉴스를 보지 마시고 한 가지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YTN, 연합뉴스, MBC, SBS 뭐 내노라 한 이 뉴스 채널에서 하루 왼종일 아파트 값이 폭락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그런 게임 끝난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요. 이 뉴스 신문 갖고는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뉴스 이거 갖고는 움직이지 않아요. 공중파 채널에서 동영상으로 뉴스로 집중적으로 터트리는 날이 올 때가 그때가 이제 끝 막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주도적으로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다음 주에도 나오고 다다음 주에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나올 때 그때가 끝장이다.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서울의 아파트가 이제 슬슬 20%씩 하락하는 동네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뭐 세종시는 뭐 두어 달 전서부터 하룻밤 잠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씩 떨어진다. 부동산 사장들이 하는 이야기에 하룻밤 잠자고 일어나면 하룻밤만 잠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값이 1,000만 원씩 떨어진다 이 얘기야. 이런 얘기가 돌은 지가 오래됐어요.
물론 세종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올랐지만. 자, 그러면 왜 뉴스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신문에는 나오는데 TV에서는 이 방송이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방송이 안 나올까요? 이거는 이유는 여러분들 딱 한 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정책이 지금 집값 흔들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같이 밥 먹으면서 밥상머리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지금 터트리면 되겠냐? 내년 대선인데. 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우파라고 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 얼마나 올랐어요? 근데 그때는 어쩌다가 한번 우연인 줄 알았어. 우연이라고 생각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집값 못 잡은 거 빼고는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나 잘했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껄껄대지 않았습니까? 집값 부동산 하나 잡지 못한 거는 뭐 그러고서 그거 한 가지 빼고 잘했다. 나도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가지는 실수를 했구나. 저거는 이뤄내지 못했구나.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전철을 겪네요. 그래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 보수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 아주 최고 꼴통 보수 빼고 이 어느 정도 우파에 있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파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은근하게 이재명이한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집을 샀더니,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었더니 이거 웬병 집이 더블로 올랐네. 그러니까 은근하게 야, 이재명이 제 대통령 시켜. 그러면은 노무현에 이어서 문재인에 이어서 이재명이까지 아파트 값이 내 재산이 따따따블은 올라가겠다. 그래서 야, 이재명이 찍어. 이러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하니 대통령 선거를 며칠 놔두고 텔레비에서 연합뉴스, 뭐 YTN서부터 시작을 해서 MBC, SBS 할 것 없이, TV조선 할 것 없이 아파트값 지금 폭락하고 있다라는 방송이 나올 리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이렇게 반대 논리로 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이거는 쌈 싸먹기다. 같이 붙어가지고 아쌈육으로 흘러간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표거든.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이 여당 측 입장에서는 야, 여태까지는 이 보수 쪽 애들이 집 갖고 있는 애들이 저 새끼들이 내 편이 아니거든. 저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편 내 편 따지는 사람들 입장에서 야, 저 새끼들이 내 편 아니고 야, 이쪽은 내 편이야. 그래서 이제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내 편이거든. 확률적으로. 그런데 집값을 이빠이 올려놓고 나니 이게 집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수 쪽 애들이 나를 은근하게 기대하네.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줬잖아.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줬잖아. 너희들 나 찍으면 이재명이 다음 정권 이재명이한테 찍으면 야, 집값 5배는 올릴 수 있어. 그러면 이 보수표 이거 만만찮거든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을지는 몰라도
세계적인 흐름은 절대 못 막는다. 왜? 세계 대공황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대폭락장이 분명히 옵니다. 자, 지금도 세종시에 12억짜리가 8억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심지어는 7억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의 40%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10억짜리 3억에서 4억까지 떨어진다. 왜? 대공황이니까. 자, 경매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경매 때문에. 자, 10억짜리가 30%, 1차 경매에서 30% 떨어지면 10억짜리가 7억입니다. 한 번 떨어질 때마다 30%씩 떨어져요. 지금은 25%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30%로 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 7억 떨어지죠. 7억에서 또 30% 떨어지면 37이 21, 2억 1000이에요. 그러면 50% 떨어진 거잖아. 근데도 대공황이 오면 경매를 낙찰을 안 받는다니까. 왜? 아파트 경매장에 경매로 나오는 물건도 50%가 떨어졌는데도 안 사는데 일반 매물이 거래가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50% 이하로 무조건 70% 이상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여태까지 못 산 거 기다렸던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집사람하고 제가 밥상머리에서 앉아가지고 왜 그런 뉴스가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텍스트 신문으로만 나오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정부에서 틀어막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MBC 각종 언론 포털들이 뒤 흔드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런 시기는 멀지 않았다. 그때 가면 늦습니다. 그때 가면 빼고 싶어도 못 빼요. 이미 매일 TV에서 뉴스에서 하루 왼종일 부동산 대폭락 방송이 나오는데 그때 가면 여러분들 늦어요. 못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매수하는 거 자제하시고 지금 최고 고가일 때 팔아서 아파트 한 채를 지금 10억에 팔면 때가 되면 아파트 쇼핑을 할 수가 있다. 3억 5천에 세 채 살 수 있습니다. 떼돈을 버시고 싶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방송을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저랑 인연을 맺으십시오. 돈 버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다. 돈 버는 머리는 천하에 나를 따라올 놈이 없다.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자그마치 2200일 6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파생 상품에서 금융시장에서 6년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 돈 버는 머리가 부동산을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예측하는가. 저건 애들 장난 정도밖에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국민기업에 찾아오셔서 돈 버시면서 나중에 아파트를 10억에 파시는 분은 아파트를 세 채를 쇼핑하실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저랑 인연을 맺으십시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그런 때가 아직 안 오는 이유는 정치인이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조율 시기가 끝나갈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국민기업 관성을 찾아오십시오.